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벌써 평일의 반인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엊그제가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나 빠릅니다. 네, 수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좋죠. 비트코인과 XRP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102,066 해시레이트로 전날 대비 4.97%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디베이에 따르게 되면 14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전일 대비 4.97% 내린 102,066 해시레이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시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죠.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전날 대비 약 5% 하락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는 큰 연계가 없죠. 해시레이트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8,500달러 선을 넘으며 상승장의 기운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알트코인들 또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30.45% 상승을 하며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가 현재 30%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SV의 상승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바로 크레이그 라이트가 진짜 사토시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네, 이 원인으로 인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승장에는 특정 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상승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캐시와 SV의 상승, 그리고 리플 XRP의 독주 순서대로 흘러갔는데, 과연 많은 분들이 애타게 이제 기다리는 XRP의 독주는 언제쯤 시작을 하게 될까요? 네, 드디어 전문가들이 상승장의 재료로 예측하고 있던 시카고 상업거래소죠. CME의 비트코인 옵션 거래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제 오픈 예정이었지만 승인이 안 떨어져서 조금 주춤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정상적으로 오픈을 했죠. 팩트의 경우는 많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거래량이 이제 너무나 저조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딱 맞아 떨어졌었는데, 네, CME 비트코인의 옵션 거래의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E 비트코인 옵션 거래 첫날에 이제 벡트의 거래량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이하 이제 CME로 표기되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옵션 기대에는 높은 기대감이 있다. JP 모건 애널리스트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장 시작부터 이미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13일 비트코인 옵션 거래를 시작한 미국 대형 금융 파생 상품 거래소 CME 콘티넨탈 익스체인지의 자회사인 팩트를 크게 앞질렀다고 합니다. 네, CME 담당자에 의하면은 첫날에 거래된 55계약에서 약 275BTC 거래시 환산으로 210만 달러죠. 하나로 약 24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보면 먼저 옵션 거래의 제공을 개시한 팩트보다 CME가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2월 9일에 출시된 팩트 옵션 거래액은 요 며칠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조금 넘어선 상태로 추이하고 있는데요. 네, 13일 팩트의 거래량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CME 글로벌 주식 지수 상품부서 총괄 팀 맥코트는 더블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첫날 거래량에 만족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막 거래를 시작했을 뿐이죠. 현 시점에서 향후의 동향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의 규제에 준거하고 있는 거래소와 비교하면 다른 나라의 암호화폐 기업은 옵션 거래에서 성공적인데요. 네, 암호화폐 금융파생 상품 거래소 FTX 같은 경우는 첫날에 2,000계약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네, CM이나 FTX의 거래량 크기는 파생 상품 시장의 인기가 높아져서 보다 경쟁이 심해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CME 비트코인 옵션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이었죠. 비트코인 옵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미래에 해당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파는 거래입니다. 네, 옵션 거래는 이제 미래 해당 자산의 가격이 이제 오를 것 같으면 미래 시점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하는데, 네, 떨어질 것 같으면 팔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콜 옵션과 풋 옵션을 사고 파는 거래입니다. 이 옵션 거래는 이제 네 가지 포지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콜 옵션을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풋 옵션을 사거나 팔거나인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콜 옵션을 사뒀는데 미래 약속한 시점에 가격이 오르면 콜 옵션을 행사하고, 오르지 않았다면 콜 옵션을 포기하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떨어질 것 같아서 풋 옵션을 사뒀는데 예상대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풋 옵션을 행사하고, 떨어지지 않았다면 풋 옵션을 포기하면 되죠. 네, 이처럼 옵션 거래의 네 가지 유형을 조합하면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이나 선물 거래와 조합해 옵션을 거래하면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옵션을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셈이죠. 네, 그렇다면 CME 비트코인 옵션에 왜 기대하는 것일까요? 네, 규제 당국의 마음을 얻는 데는 이제 팩트가 앞서지만 시장의 관심을 얻는 데는 CME 쪽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죠. 네, 당초 기대와 달리 팩트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CME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네, CME 비트코인 선물의 경우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거래소의 상품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죠. 네, CME 비트코인 선물의 경우 팩트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을 훨씬 웃돌면서 CME 비트코인 옵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CME의 거래량은 더욱더 늘며 2020년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커지는 시장과 더불어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바래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키오스크 3000대에서 암호화폐 구매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네, 뉴스 비트코인에 따르게 되면 미국에서 2만 1000대 이상의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코인스타가 키오스크 3000대의 암호화폐 구매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ATM 개발업체 코인미가 해당 기능을 지원을 했는데, 네, 현재 캘리포니아 시크라멘토 지역 100대 이상의 코인스타 키오스크에서 비트코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만 비트코인은 잔돈으로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키오스크에서 잔돈을 지폐로 환전한 뒤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이제 신원인증 KYC 요구로 인해서 코인미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서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을 팁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검토 중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더 인포메이션의 오늘 기사에 따르게 되면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트위터의 팁 기능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 트위터의 팁 기능이 이제 CEO인 잭 도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 스퀘어와 통합될 것인지 확실치는 않다 전했는데요. 네, 잭 도시는 이제 수년간 비트코인의 팬임을 밝혀왔죠. 또한 잭 도시는 비트코인 소액 결제 솔루션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주요 투자자입니다. 네, 트위터에서는 사용하기 위한 라이트닝 티핑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개발자들을 지지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잭 도시는 분명히 비트코인의 열렬한 팬이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잭 도시의 경우는 세계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화폐를 가질 것이고 인터넷 역시 단일 화폐를 가질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까지 했었죠. 네, 이 소식을 접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트위터의 관계자는 이 팁 기능 개발 계획이 없다 밝혔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네, 트위터 관계자가 팁 기능 개발 계획이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 관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미디어 더 인포메이션과의 인터뷰에서 트위터는 사용자 간 장려금 지불 기능 개발 계획이 이제 이렇게 개발 계획이 없다 밝힌 것인데요. 네, 트위터 관계자의 해당 인터뷰는 앞서 더 인포메이션 측이 보도한 트위터가 업로드된 컨텐츠에 사용자가 직접 보상 및 장려금을 지급하는 팁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더 인포메이션 측은 트위터가 사용자 간 팁 지불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지 혹은 비트코인을 도입할지 여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동시에 유명한 비트코인 지지자 중 한 명이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혹시 팁 기능 추가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만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 몰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죠. 리플 XRP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 CFTC 위원장이 XRP 증권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FTC 위원장은 리플 XRP가 SEC에 의해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히스타버트에 따르게 되면 리플 XRP는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서 증권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러나 타버트는 아직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토큰은 여전히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어 CFTC 관리 하에 포함될 수도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안의 일부는 우리가 SEC와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관할권이다. 증권이라면 그들의 관할이다. 만약 그것이 상품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관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여 년 동안 SEC와 긴밀히 협력하여서 어떤 것이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진정으로 생각해왔다 언급을 했네요. 네, 타버트는 현재 CFTC 관할에 속하는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이라고 언급을 하며 규제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상품으로 인정되는 위 두 개의 이제 승인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물 시장의 개발을 제공하고 있다 언급을 하면서 한편 마지막으로는 리플은 1월 15일이죠. 오늘 XRP 증권 소송을 다루는 또 다른 법정 공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CFTC 위원장이 XRP에 관한 언급을 보았습니다. 오늘 XRP에 대한 증권 문제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 문제는 꾸준히 언급되어 온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XRP가 증권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네, 앞서 나왔던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의 경우는 XRP가 증권이기 때문에 XRP 투자자들 다 망했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었는데, 네, 증권이 아니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 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이죠. 네, 미 CFTC 의장의 경우는 전에 리플과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죠. 네, 그런데 현재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XRP 또한 무난하게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무게가 쏠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XRP를 직접 쓰는 솔루션 ODA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투자를 조금 주춤하는 이유가 증권이냐 아니냐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중인데요. 네,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되는 날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클레이튼에 합류하면 이목을 이끈 전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첫 본사 투자로 한국에 상륙했다. 한국 고객 지원 센터를 설립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게 되면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14일 한국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BXB와 투자 및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의 투자 전문자 회사인 바이낸스 랩이 아닌 바이낸스 본사의 국내 기업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바이낸스는 이와 함께 국내에 바이낸스 유한회사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BXB가 이제 바이낸스 유한회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는 걸 전제로 BXB 투자를 결정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바이낸스의 투자금은 5억 원은 이제 전액 바이낸스 유한회사의 자본금으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바이낸스 유한회사 관계자는 국내에 바이낸스닷컴 이용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바이낸스가 한국 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빗썸과 업비트 등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더욱 분발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네요. 네, 전세계 1위 거래소가 해킹 당해도 이제 자본금 빵빵하죠. 다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소가 한국인들을 위해 지원한다는데 웬만한 투자자들은 검증된 1위 거래소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바이낸스의 한국 고객 지원센터 설립 소식이 한국의 거래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징 정부의 블록체인 앱이 5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습니다. 앱에서 신분증, 공공요금 지불 등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중국 베이징 정부가 시작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앱 베이징 통이 5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고 체인으로 이어지는 관공서의 수가 1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베이징 정부의 회의에서 베이징 경제정보국의 이제 임원 펑펜이 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상기 외에 본 앱의 하루 이용 횟수가 8만 건을 기록한 것도 공표하면서 현재까지 4개의 기밀 문서를 제외하고 베이징 정부 60부문의 1000개 이상의 관공서가 블록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베이징 통의 목적은 스마트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베이징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본 시스템은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록해 조작되지 않도록 한다 펑펜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익명의 지급에서 바이낸스로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습니다. 약 736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나로 치면 736억 원이죠. 네, 댓글에서 일부 사용자들은 또 다른 비트코인 가격 폭락 사태가 이제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익명의 계좌에서 이제 거래소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대규모 이체는 이제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지금 소식들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중입니다. 네, DREP의 바이낸스 커뮤니티 상장 경쟁 투표가 15일 1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투표는 16일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크립토 디퍼, 비트코인 등 복수의 커뮤니티 통계에 따르게 되면 DREP의 현재 지지율은 60%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투표를 위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등 22개 지역의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이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49포인트보다 7포인트 오른 5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에서 이제 드디어 너무 몇 달 만에 봅니다.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개선됐다는 의미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1월의 절반이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1월 말까지 다시 한번 70, 80, 90까지 보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7.4% 상승하면서 지금 1000만원대를 넘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8.2% 상승하며 17만 9천원대, 리플 XRP가 6.09% 상승하면서 25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24.2% 상승했죠. 37만 8천원대, 비트코인 SV가 42.20%라는 매우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만 7천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한 67.6%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